오늘 데일리 지문이 복습이 아니었죠? 다 그냥 새로 써갖고 줬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데일리를 좀 짧게 냈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되겠네. 계속 그냥 모르는 지문으로 길게 뽑아도 되겠네. 괜찮죠? 아니야? 왜? 너네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자, 알았어.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갈 부분은 125페이지 형용사 부사인데 여기 적혀져 있는 거 굳이 다 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뒤에 비교까지도 좀 시간이 되면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또 수업을 해봅시다. 됐고 좀 이따가 한 번에 확인해 볼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 부사죠. 형용사와 부사라고 이제 굳이 내가 이렇게 VS로 적어 놓은 이유는 지금 책에서는 형용사와 and의 개념으로 주고 있지만 VS로 준 개념은 시험 문제에서 부사만 가지고 내는 경우 거의 없고요. 형용사만 내고 가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얘네 둘을 비교하라는 거지. 그래서 메인 포인트.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그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라는 게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 명사만 가능할까요? 명사도 명사를 수식합니다. 일산 레이크파크 혹은 뭐 김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김포공항이라고 하죠. 김포 에어포트라 했을 때 김포 플러스 공항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포에 있는 공항이잖아. 그래서 형용사는 뭐뭐 은는, 뭐뭐 을을, 니을 리을로 끝나면 전부 다 형용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석상 예쁜, 뭐 프리티 혹은 뭐 김포에 있는 이런 식으로 쓸 때 전부 다 형용사적 느낌으로 쓴다라는 얘기죠. 니을 리을로 끝나는 거 한글로 해석했을 때. 자, 부사는 뭐뭐 하게로 보통 끝나죠. 뭐뭐 하게, 뭐뭐 이게, 뭐뭐 개, 뭐뭐 개로 끝나면은 해석상 부사로 본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 이거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크게 비중을 물론 두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법보다는 독해라든지 혹은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한글로 번역하면 너희들이 대충 품사를 알아. 하지만 그거를 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런 예문을 쓴다고요. 승우 is rich. 해석 좀. 승우는 부자이다 라고 보통 비동사는 이다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내 한 가지 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헷갈린단 말입니다.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명사인지 이게 형용사인지 뭔지 구분하는 게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다 앞에다가 상태, 어떠한 지위이다 로 하는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형용사 구분하기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승우는 어떤 상태 지위이다. 어떤 상태? 부자인 상태이다. 자, 부자인? 그럼 리치는 지금 형용사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을 리을로 끝나면은 형용사다 그리고 부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형용사에서 뭐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포인트로 페이지를 보면은 리모컨 어디 갔냐? 뭐 한정 형용사다, 서술 형용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일일이 다 외워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형용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뭐 은는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꾸며줄 때도 있고 일정 경우에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도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서술 형용사, 뭐 보어이다, 명사 간접 수식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내가 읽어가면서 확인하진 않을 거고요. 항상 뒤에 쓸 때 100%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뒤에서 꾸미는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괄호치고 서술 형용사가 되겠죠.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80% 이상 이러한 형용사는 뒤에서 꾸밉니다. A로 시작하면은 서술 형용사예요. 예를 하나 들어줄까? 뭐 unlike라든지 혹은 alone, afraid 이런 것들. allone이라는 걸 한번 써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afraid 이러한 형태. A로 시작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고요. he 뭐 like alone him he 뭐 이런 말 본 적 없어요?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자 지금. 근데 he 콤마 찍고 뭐 alone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혼자 있는 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서술 형용사를 여기서 이제 delicious라는 표현을 굳이 가져와서 쓰긴 했는데 지금 당장 밑에 것만 자세히 보셔도 대부분 다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A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예시로서 fell asleep 뭐 잠에 빠져들다 라고 해서 보어적인 역할로 쓰고 있다는 거죠. 보어로 쓰기 때문에 아까 전에 he alone도 나는 지금 콤마 찍고 alone이라고 적었지만 he is alone 그는 외롭다 혼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 형용사적인 파트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A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뒤에서 꾸며준다. 앞에서 넣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 가끔 나와. 가끔. 내신 서술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형용사가 수식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용사가 복합적으로 수식할 수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수식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big, old, big, old, 뭐 pen, 뭐 애플이라고 합시다 그냥. 크고 오래된 사과라고 이제 우리 보통 전부 다 형용사죠. 오래된, 큰, 니은으로 끝나고 있잖아. 그러면 빅 올드 애플이라고 할지 뭐 올드 빅 애플이라고 할지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복합 서순 뭐 어순이라고 적어도 되고 서순이라고 적어도 되고 서순이라고 적었을 때 물론 이것도 서술형에서 굳이 너희들 기말고사에 아니 뭐 이제 앞으로 내신 시험에 한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딱 한 문제를 위해서 어쩌다 나올 한 문제. 아마 3년 동안 한 번 볼 거야 이거. 굳이 형용사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2등급 나오면 또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오늘 딱 해놓고 더 이상 언급 안 할 겁니다. 사실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 5점이 너네를 2등급을 만들 수도 있을까 봐. 자 그럼 형용사 서술은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 원칙은 의견에서 사실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죠. 앞에서 꾸밀 경우에. 사실적인 게 좀 더 명사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왜냐면 의견은 100% 정확한 게 아니잖아. Big Old Apple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그러면 둘 다 의견이냐 사실이냐를 따져봤을 때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애플이 올드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쭈글쭈글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big old 다음에 wrinkled라는 표현을 구겨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건 어디에 들어가냐에 대한 거지.
구겨진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확실한 거잖아. big, old, wrinkled. F. 따라서 의견에서 사실로 가는 거고, 오래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개념이 합리적, 그러니까 정확한 법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간의 약속적인 개념이에요. 적어도 사과가 봤을 때 싱싱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주름 져 있어. 그걸 가지고 누구도 프레시하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상식적인 개념, 뭐 사회적인, 사회 간의 약속이라고 하죠.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원칙은 의견에서 사실로 가고요. 이거를 굳이 좀 더 하자면은,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크기가 가장 앞에 옵니다. 크기가 가장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정도. 그래서 지금은 크기와 오래된 걸 적어놨죠. 그 다음에 사이에 뭔가 더 들어가. 색. 그 다음에 출처. 재료. 이것까지 퍼펙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좀 개념을 이해하기, 의견에서 사실로 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재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되게 명확한 거잖아. 그래서 재료는 되게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출처. 웬만하면 정확하겠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왔겠죠. 정확한 거죠. 색. 색이라는 건 되게 정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은 색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란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누리끼리 하네, 노랗네, 샛노랗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막 되게 많잖아. 하지만 우리는 흰색에 대해서는 많이 개념을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반대로 눈동네, 좀 추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흰색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리끼리한 거랑 샛노란, 개나리의 노란색이랑 벽지가 오래돼서 누리끼리한 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냥 옐로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살짝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래된 것도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관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크기는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면은 형용사 서술은 뭐 퍼펙트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개를 다 적는 이러한, 일단 형용사 5개를 적어가지고 명사를 꾸민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 정도,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이 밑에서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를 한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A 붙은 건 앞으로 빼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형용사의 기본 개념 끝. 그 다음에 부사. 자, 부사에서는 포인트가 조금 몇 개 더 있어요. 형용사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형용사에서는 이제 뭐 분사적인 개념까지 가지고 오면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로 썼을 때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가 형용사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방금 얘기했잖아. 일산 레이크파크, 김포 에어포트. 동명사라는 개념이 있죠. 분사에서 ing의 형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명사와 쓸 때 쓰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죠. 형용사로 쓰일 때랑 명사로 구분할 때. 그럼 그런 거 좀 구분해야 된다 정도? 뭐 어떤 게 있을까? inviting letter. 뭐 초청하는 편지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해봅시다. inviting letter라고 이거를 이제 당연히 우리는 분사라는 걸 알고 있고 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명사의 개념으로서 inviting, 초대라고 하면 invitation이라고 했을 땐 invitation letter라고 했을 땐 조금 의미가 어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해당 문장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 부분 하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부사에서 자, 부사에서의 포인트는 뭐 여기서 뭐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요. 동사요. 부사는 동사 수식의 포인트를 좀 더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두 개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왜 중요하느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빈도부사라는 걸 통해서 배웠죠. 빈도부사라는 거는 always부터 never까지 해가지고 항상 그런 거냐, 절대 안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기준을 잡아서 잡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떠한 행동을. 자,
빈도부사는 동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V가 얼마나 자주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빈도부사잖아요. 얼마나 자주 하니라는 거를. 자, 근데 빈도부사라는 개념을 우리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빈도부사는 물어보면 지금 답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꾸미니? 조비디라뷰 바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부사를 던져주면서 자, 부사가 여기서 동사로 수식하고 있거든? 자, 동사 수식 위치는 이러면 너희들 다 갑자기 멍 때리기 시작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부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이 안에 빈도부사가 있는 거죠. 부사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이 여기에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됩니다. 일반적인 부사의 수식 위치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빈도부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가볍게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일반 부사의 위치와도 똑같은 거죠. 동사를 수식할 때. 조동사와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라고 하죠. 그냥 동사이지만. 일반 동사 앞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봅시다. I will be here. 여기 있을게를 빈도부사 하나 줄게요. never라는 단어를 삽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은 다들 되게 윤슬아. (1, 2, 3) 어디? 2번이래. 맞아요? 아니, 우리 법칙상 비동사 뒤인데 왜 3번이 아닌 거죠? 동사 구에서는 사이에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추가할 내용이 하나 있죠. 동사구 사이에 들어간다. 그럼 이 경우에 동사구에는 사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제 살짝 좀 더 매운맛.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 거고. Why? 비동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빈도부사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I M-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너는 그렇게 You are not doing so. 그렇게 안 해 라고 했을 때 sometimes를 넣는다고 하면은 가끔씩 너는 그렇게 안 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뒤에 넣는 게 가장 뭐 이쁘긴 하겠죠. 혹은 맨 앞에 sometimes you are not doing so. 그렇게 넌 가끔씩 그렇게 안 해. 근데 동사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또 여기 들어가겠죠. You are not sometimes doing so. 넌 가끔씩 그렇게 안 해 라고 난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동사 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not과 are라는 것도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사이엔 안 넣느냐는 이야기지. 이때는 비동사의 성질이 살아있거든요. 비동사는 굉장히 특수한 동사예요. 우리는 맨날 영어를 시작할 때 비동사부터 배워서 그렇지만 비동사는 동사 중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애초에 시제적인 개념 자체를 다르게 나타내요. 뭐 나중에 보다 보면 에스펙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에서는 왜 사이에 오냐라는 거지. Why? 조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비동사냐라는 거지. 조동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뒷파트가 이제 조동사가, 동사 시제가 들어갈 거니까 미리 앞서서 하는 거예요. 조동사를 언제 쓰냐라는 거죠. 보조동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헬핑 버브라고 되게 재밌는 표현을 적어놨더라고요.
조동사는 보조동사예요. 동사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보조를 해줄 때는 해당 동사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보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굉장히 멀쩡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는데 지장 없지? 그치? 너 지금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지? 그럼 얘는 지금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얘를 갑자기 내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 아니야 넌 걸어다니기가 힘들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얘를 갑자기 내가 업어서 들고 다녀봐. 마음이 편안할까? 어색해 죽을걸?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치? 반대의 경우로 사는데 지장 없지? 내가 얘를 막 업고 다녀봐. 나 경찰에 신고당해 잡혀가. 조동사는 애초에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 얘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 동사 원형이 재구시를 못함을 전제로 깔고 주는 겁니다. 재구실 못함을 전제로 깔고 주는 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가진 특수한 특징 따위는 재구실을 못하는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가 오더라도 부사는 사이에 들어갑니다. 일반 동사와 똑같이 본다라는 거죠. 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그냥 좀 지식 자랑에 가까운 느낌이야. 아무튼 빈도부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 맨 앞 혹은 맨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도부사도 마찬가지로 부사일 경우에도 뭐 복수부사?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부사끼리 붙었을 때 서술 순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줬습니다. 장광시라고 하죠.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대로 부사를 수식합니다. 뭐 기회, 기타, 왜 등등등 좀 더 있긴 해요. 체크를 하나 해두셨으면 좋을 법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 나올 거예요. 이거 서순 구분해야 되는 거는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 파트에서 우리가 명사 대명사 파트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 not과 no를 구분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넘어갔거든. 왜 넘어가느냐? 난 그게 형용사랑 부사로 보거든. 그래서 지금 설명할게요. not과 no입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떤 거를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뒤에서 이제 묶어서 나올 거야. 뭐 전체 분양이냐 일부 분양까지 좀 되게 포괄적으로 묶이는 부분이거든요. no라는 것은 난 여기서의 no는 명사 앞에 붙는 no를 얘기하는 겁니다. no 플러스 명사, not 플러스 not은 동사 플러스 뭐 not 정도가 되겠죠. 동사 뭐뭐 하지 않는다. not doing so. 뭐 일반적인 원칙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해놓읍시다. 아니야, 이건 앞에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때 not의 경우에는 부사예요. 이때 no 플러스 명사는 당연히 명사급이니까 형용사적 느낌이 됩니다. 근데 내용상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예문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겠지. No one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냥 없다는 얘기. 전체 부정이 되는 거죠. 밑에는 not을 쓸 겁니다. 근데 not인데 one인데 그냥 쓰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someone이라 적을게요. 단수 한 명이니까. Someone does not love me.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 되는 거죠. 같나요? 다르죠. 이게 더 작은 개념이죠.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 찾다 보면 한 명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no one은 그냥 정말로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여기서는 형용사에 no를 쓰고 있죠. 여기서는 조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does not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some을 any로 바꿔주죠. Anyone does not love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아무도 없다라고 의미적인 보충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t과 no를 구분할 때의 기준은 뭐 전체 부정이다, 일부 부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명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게 행동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동을 부정하는 거는 그 다음번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상태이겠지만 현재 시제니까 옛날엔 안 그랬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명사 자체를 부정하면 그 명사는 그냥 답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 걔는 안 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명사 부정이 조금 더 큽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부분 부정 보면서까지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PT를 좀 봅시다. 이게 좀 빨리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무리한 바람인가? 하여튼 부사에서도 이제 동사 수식, 형사 수식, 부사 수식, 뭐 문장 전체 수식 나와 있고 문장 전체 수식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는 fortunately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면 좀 쉽거든? 근데 주로 이제 헷갈리게 하는 유형은 자동사 줘놓고 뒤에서 이제 형용사니 부사니 물어보는 거. 뭐 어쨌든 간에 동사가 꾸며주는 위치를 확인했을 때는 그냥 부사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꾸며주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문장 전체 수식에서 빈도부사까지도 체크를 해놨고 여기서 대부분의 부사는 뭐 LI다. 이거를 뭐 내가 설명해야 될 이유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나 욕먹을 것 같고 LI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포인트,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게 헷갈릴 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스킬적인데 신뢰도가 100%가 아니에요. 70% 언더입니다. 그 말인즉슨 찍을 바엔 이렇게 써보란 이야기죠. 스킬적인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부사 헷갈릴 때 부사 쓰세요. 정말 헷갈릴 때는 그냥 부사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정말 헷갈릴 때의 기준 하나 말해주는 겁니다. 100%가 아니에요. 별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헷갈리면 부사를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문제 출제자들의 입장이에요. 부사가 더 꾸며줄 게 많으니까 부사가 좀 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뭐 명사를 설명하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설명하고요. that, or, not, much 등도 부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해야겠구나. 어디 갔지? 아, 부사 하는 김에 합시다. 우리 부사적인 부분에서 비교부사라는 게 있죠. 비교급 혹은 최상급에서도 부사 표현을 붙이죠. 그것도 이제 종종 나오거든요. 부사 출제 포인트에서. 부사에서 또 다시 한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 볼 건 아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1년에 한 번 정도. 비교급 수식과 최상급 수식.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종종 나옵니다. 뭐 좀 이따가 비교급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부사적인 부분이니까 부사에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할게요. 색깔이 안 보이죠? 파란색으로 하면. 비교급 수식은 even, much, still, far, a lot. 얘네 5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100%까지는 아니고요. 얘네 5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네이버가 이제 거의 검색창에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뭐 다음 카카오가 될 테고. 옛날에 이제 제가 당신들 나이든 시절에는 뭐 엠파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검색창? 구글 같은.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EMFAAS라고 엠파스야 엠파스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 해봐야 못 외울 것 같아. 왜냐면 당신들은 그걸 안 겪어봤거든. 그래서 그냥 even much faster a lot 외워줍시다.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도 있어요. 최상급을 표현할 때도 by far, 그 다음에 only, much, very, yet. 이렇게 5개가 또 있어요. 뭐 따서 말하면 BOMBVY라고 뭐 봄베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화산 터지는 폼페이랑은 헷갈리면 안 되고 뭐 봄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술 이름도 있고 아무튼 그 얘기는 됐고 미성년자니까 이렇게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2개로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좀 있죠? far와 by far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리고 very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형용사죠. 이거는 ADV 부사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형용사적 의미로도 쓰이잖아. 형용사 했을 때는 just의 의미를 가지죠. 딱 그거. very person 딱 걔라는 의미를 좀 가지죠. 왜? 그래서 very는 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far랑 by far 구분하는 거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나머지는 much 같은 경우는 둘 다 겹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yet이랑 only는 너무나도 좀 최상급에서 우리가 항상 붙여서 외웠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이거 2개 정도 비교하는 거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해야 될 형용사와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잘 원래 안 하고 넘겼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 뭐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3개를 짚어줄게요. late, near, 그리고 hard. 얘네들이랑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close. close와 closely. 그리고 하나 더 closed 동사의 형태까지, PP 형태까지. 형용사로는 가까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사로는 가깝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까이. closely는 가깝게 할까요? 긴밀하게, 밀접한, 밀접하게 정도의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closed는 형용사로서 그냥 닫힌. 그래서 high랑 deep이랑 show 가지고는 안 내요. 굳이 내면은 late와 near와 hard와 close 가지고 냅니다. 출제 이제 경험적인 패턴, 스킬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중요도를 이쪽에다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좀 체크해주고 그리고 하나 수거, come close to. come close to는 자, close가 지금 가깝게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come close to. 가깝게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거의 할 뻔하다, 근접하다는 이야기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접하다.
다시 말해서 한 건 아님. 독해에서 가끔씩 내요. come close to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라는 내용일지를 물어볼 때 come close to 쓰면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가깝게 갔지만 어쨌든 완성은 못했다. 적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예문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3번 정도만 봅시다. 시간이?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아니, 시간이 빨리 가지? 나 별로 한 게 없는데? 자, 여기서 지금 company made me an offer at an attractively reasonable price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야? 안 헷갈려? attractively가 됩니다. 왜냐면은 reasonable price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price 자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attractive price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력적인, 뭐 끌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매력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이 끌리게 하다,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 하나만 조금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아까 전 앞부분에서 어디 갔지? 하나 더. 여기 이 부분 아까 비교급 강조 부사 이야기하면서 했던 건데 a lot, much, that 등도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much와 a lot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급 강조 표현 그 얘기 반복이에요. that을 이제 부사로 쓰면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부정의 의미를 담은 부사. 아까 빈도부사를 하면서 같이 좀 했어야 됐는데 깜빡했습니다. 준부정어라고 하죠. not과 유사한 의미의 부사들. 여기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등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다른 부정 표현 등과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다른 거랑 쓰지 않는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구체적으로 sometimes 밑으로입니다. sometimes까지는 긍정이에요. 미만입니다. 이하 아니에요. 이하와 미만 개념은 아실 것 같습니다. sometimes 밑으로 가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not 쓰지 못하고 같이 써준다는 이야기죠. 예문은 그래서 he hardly looked like a famous psychiatrist라고 해야지 did not hardly look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하나 더 부분 부정과 완전 부정. 아까 전에 no와 not을 가지고 했던 부분의 연장선적인 부분입니다. 자, 부분 부정에서 부정 표현 플러스 뭐 all, every. 난 뭐 almost not이라는 표현을 난 되게 많이 쓰거든요. almost not은 거의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100%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그리고 완전 부정은 부정어 플러스 any. 아까 전에 말한 동사 not에다가 any를 붙여버리는 거. 명사 형용사로. 그러면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은 either, neither 등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is, always not 아까 부사 위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is, always not은 동사구로 보일 것 같지만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is not always true. 비동사 뒤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네. 추상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런 사람들. 잠깐 쉬었다 합시다.